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두천 애니박사의 새로운 프로그램 그래서 애니박사는 라디오를 켰다의 진행을 맡은 닥터 리 앙디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두천 애니박사 채널에서 주로 연출 분석 영상을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맡았던 에디, 닥터신 에디라고 합니다. 네. 예. 에디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연출 분석 영상의 이 시나리오, 대본을 담당해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보여드린 거는 처음 같은데 혹시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떨리고 너무 지금 제 민낯이 전부 다 공개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목소리가 처음 공개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다들 아마 라이브가 아닌지라 다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에디님이 반가우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그의 라디오는요, 저희의 지극히 개인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이나 아니면은 이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좋을 이 굉장히 시시콜콜한 TMI들, 그리고 저희가 사석에서 주고받는 이런 농담이나 이런 만담 같은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새로 기획된 고품격 서브컬처 팟캐스트이고요.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저희 분석 영상을 하면서 보탄 예쁘다 이런 거를 말할 순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다른 유튜버분들 생방송 같은 거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맞죠. 또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분들끼리도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합방 콘텐츠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이번에 팟캐스트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재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스태프를 불러올 수도 있고. 네, 현직자 분들도 불러올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초대석들도 꾸리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구독자분들 사연을 모아서 읽어드리는 코너를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다. 하여튼 많은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1만 명 기념 영상에서는 저희가 스스로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닥터 리라고 부르고 또 에디님 같은 경우에는 닥터 신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이 에디로 바꾼 이유나 이 에디의 의미, 유래가 따로 있을지? 일단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 둘끼리 이렇게 닥터 부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입에 붙지도 않고 싶어서 맞죠. 제가 뽀로로에서 좋아하는 캐릭터인 사막여우 에디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좋아하는 캐릭터로 해봤습니다. 에디, 뽀로로에 나오는 에디를 좋아하셔서. 네. 근데 이 에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여우 캐릭터고 또 이제 털도 굉장히 복슬복슬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에디님께서 요즘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 게임 중에 이 젤레스 존제로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털이 수상할 정도로 복슬복슬한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그런 캐릭터들보다 전 앨리스 최애입니다. 이 자오나 펄크라 말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라뇨.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취향은 아니고. 네. 앨리스. 네. 앨리스도 뭐 귀가 그건 그렇죠. 뾰족 서 있는. 그건 그렇죠. 네. 사막여우처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앙디님은 혹시 그 이름의 유래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앙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지 거의 15년 가까이 된 닉네임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이제 영어 학원에서 영어 이름으로 앤디를 지어갔는데 마침 그때 유행하던 유행어 중에 이 앙이라는 빌리 해링턴 님께서 하신 유명한 대사죠. 이 앙이라는 대사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펠링이 ANTY인데 거기 가운데 G만 넣으면 앙디가 되잖아요. 품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엉덩이 딱 한 대 때리면서 앙디야 막 이런 그런 느낌. 네,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할게요. 논란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또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하지. 네, 아무튼 이렇게
코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두 명에 대한 소개까지 마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다뤄볼 애니메이션 어떤 작품이죠?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애니는 이번 분기의 화제작 중 하나인 아카네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그게 핵심 소재인 라쿠고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앙딩님이 한번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카네 이야기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라쿠고계에서 억울하게 파문당한 아버지를 대신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최고 계급인 시누치를 향해 나가는 소녀 아카네의 뜨거운 성장 스토리입니다. 와우. 네, 그리고 여기서 그게 중심이 되는 라쿠고가 대체 뭐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이 대중매체에 등장한 것 중에 가장 익숙한 걸 꼽자면은 이 요네즈 켄시님의 사신 뮤직비디오일 겁니다. 사실 이 사신이라는 키워드가 그 라쿠고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기도 하고요. 이 라쿠고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전통 1인 만담인데요. 화려한 무대 장치나 의상 없이 오직 방석과 그리고 부채와 수건만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 예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닫혀있는 부채로 바닥을 툭툭 치면서 문을 두들기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수건을 쫙 펼치면서 책을 읽는 신용을 하기도 하죠. 이 단 한 명의 이야기꾼이 방석에 앉아서 오직 목소리 톤, 표정, 시선 처리만으로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번갈아가며 연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꾼의 압도적인 묘사력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이 딱 하나로 합쳐질 때 이 비로소 라쿠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의 끝부분에는 항상 오치라고 불리는 기발한 반전이나 말장난 같은 재치 있는 웃음 포인트를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극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숨이 차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아카네 이야기와 라쿠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긴 만큼 아카네 이야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카네 이야기 어디까지 보셨는지? 저는 아카네 이야기 지금 이번 분기에 방영 중인데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9화까지 나왔거든요. 그거를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전 딱 5화까지 봤는데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끝까지 쭉 볼 예정이고요. 저도 네. 뭐 분기를 찾으면서 라프텔에서 네. 찾으신 건가요? 네, 저는 라프텔에서 마침 아마 배너였나? 약간 프로모션 하는 작품들 모여있는 배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마침 아카네 그 귀여운 일러스트가 딱 있길래. 예쁘죠? 네,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잘 뽑혔어요. 네. 특히 저는 그 오프닝 마지막에 나오는 작화 있잖아요. 네. 아마 지금 고등학생으로서의 아카네가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모습, 나중에 시누치가 된 아카네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린 작화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작화 때문에 오프닝을 스킵을 못해요. 예쁘죠? 네. 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열심히 스킵하면서 보고 있긴 하지만 예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영 전부터 아카네 이야기를 되게 관심 있게 알았던 경우거든요. 네. 저가 옛날에 2016년에 방영했던 쇼와 겐로쿠 라쿠고 심중이라는 애니도 저의 최애 애니 중 하나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홀로라이브의 라덴 방송을 지켜보는데 네. 그분도 되게 라쿠고를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액터주라는 만화를 열심히 챙겨봤는데 네. 그 액터주 작가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무슨 사건이죠? 그 자전거를 타면서 네.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저 이상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네. 영재 중단을 당했는데 네. 그때 비슷한 만화? 약간 아. 액터주도 배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만화책을 찾아보면서 그때 조금 봤었던 만화 중 하나가 이 아카네 이야기라서 나온다 했을 때 되게 기대가 많았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카네 이야기에서 뭔가 평소에 또 연출을 중심으로 작품을 보시잖아요. 혹시 뭔가 집중해서 본 연출이라든가 뭔가 인상 깊은 연출이 있었는지. 일단 아카네 이야기 자체가 소년 만화잖아요. 그쵸.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했었던 네. 그런 만화라서 되게 소년 만화처럼 연출을 했어요. 보면서 느껴지실 텐데 네. 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식극의 소마 아시죠? 식극의 소마
같은 소년 점프 만화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라쿠고를 하고 좋은 라쿠고를 보면 캐릭터들의 옷이 터지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관객이 이 라쿠고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원나블 같은 액션이 아니어도 네. 이 캐릭터들의 행동 그리고 캐릭터들의 실력에 따라서 뭐 토너먼트 같은 부분도 있고 뭐 살아남는 부분도 있고 뭐 싸워서 1등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소년 만화의 이 구조를 굉장히 잘 띄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아카네 이야기의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점 중 하나가 이 소년 만화뿐만이 아닌 스토리적인 구조를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보통 스토리에는 캐릭터들이 원하는 목표가 일단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나루토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호카게가 되고 싶다. 네. 이런 목표가 있는 와중에 캐릭터들 내면 안에는 결핍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결핍이 없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물론 목표, 호카게 되는 목표만으로 이야기를 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더 깊은 내용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결핍이 뭐냐? 뭐 나루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유대감이 없다. 뭐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고 관계가 없는 나루토가 그런 친구들을 찾고 관계를 맺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가족을 찾는. 그런 만큼 이 목표가 있어도 목표를 쫓으면서 이 캐릭터의 결핍이 나타나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해야 스토리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블리치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목표를 따라가고 목표를 위한 과제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를 연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블리치의 주인공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내면적인 성장을 잘 안 해요. 세지거든요. 네. 물론 세지고 힘은 더 얻게 되는데 딱히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칸의 이야기는 굉장히 똑똑하게 이 서사 구조를 잘 짰어요. 네. 어떤 식으로 짰냐면 일단 아칸의 목표가 아버님의 복수잖아요. 아, 맞죠. 아버님의 복수를 해서 아버님의 예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누치가 되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목표를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라쿠고와 엮으면서 아카네가 내면적으로 꼭 성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결핍이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끔 초반부터 만들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예시가 4화 때에 그 아카네가 술집에서 일하잖아요. 네. 이 술집에서 일하면서 인간적인 성장을 하면서 라쿠고를 배운단 말이에요. 네.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결핍이 채워지면서 라쿠고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띠기 때문에 나중이 가도 이 13화, 뭐 12화가 끝나고 더욱 내용이 진행돼도 네. 아카네가 계속되어 성장하고 계속 자신만의 결핍을 시누치가 되기 위해 네. 채우는 과정이 되게 저는 지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아카네의 성장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소년 만화의 문법 중에서도 이 아카네가 성장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잘 따라가고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협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년 만화의 가장 정점인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를 배워야 되는데 무천도사가 이 에네르기파를 가르치지 않고 거북이 등껍질을 매게 시켜가지고 집안일부터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아카네도 이와 비슷하게 갑자기 너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갑자기 술집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전에 막 신발 정리도 시키고. 그니까요. 아니면은 라쿠고의 뭔가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돼 하면서 이 선생님한테 뭔가 책 추천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소년 만화의 문법들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익숙한 맛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런 게 되게 잘 짠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카네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점이 라쿠고인데요. 아, 맞죠. 라쿠고 하면 또 연기죠. 네. 이 라쿠고의 연기, 성우들의 연기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 캐스팅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카네 역에 나가세 안나 성우가 캐스팅이 됐죠. 요즘 핫하죠. 맞죠. 굉장히. 이 나가세 안나 성우의 이 대표작으로 보면은
우선은 최근에 있었던 초카구야 공주의 이로하, 네, 그리고 명작이죠. 네, 타코피의 원죄의 아즈마, 그 남자 캐릭터 역할도 있었고, 그건 몰랐네요. 네, 또 명조라는 게임의 이 치사 역할도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담당을 하셨었는데, 대표 캐릭터 세 가지만 봐도 나가세 안나라는 성우가 굉장히 그 여고생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네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우선 여고생 캐릭터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화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력이 얼마나 검증되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서 캐스팅해야 되는데, 저는 나가세 안나 성우가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있는 가장 적합한 성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카네의 목소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카네 이야기의 메이킹 비디오 홍보 영상이 또 있는데요. 이 성우들이 직접 그 라쿠고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라쿠고를 배우고 훈련을 받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재밌겠는데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성우들이 이 라쿠고를 연습하기 위해서, 또 표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라쿠고 연기가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서 표현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제 라쿠고라고 하면은 뭐 부채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 손수건을 쓴다든가 식으로 이 신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에서는 호흡만으로 그걸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캐릭터가 이 라쿠고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과 성우가 라쿠고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완벽히 동일을 해야 듣는 사람이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평소 성우가 노년이나 노역이나 아역을 연기하는 거랑 또 라쿠고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또 노역과 아역을 연기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캐릭터송 아, 그런 맞죠. 무대에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에 어려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힘드네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구치 타쿠야나 타카하시 리에 그리고 나가세 안나 성우가 그런 라쿠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연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성우들이 이 라쿠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 성우의 라쿠고 분량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라이트만 딱 잘라서 편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캐릭터가 독백을 할 때 뭔가 배경음처럼 깔린다든지. 아, 그쵸.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죠. 애초에. 아마 이거는 소년 만화의 문법인 것도 있긴 한데, 항상 이제 소년 만화 보면은 옆에서 스피드 웨건 같은 캐릭터들이 그쵸. 해설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화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이 아카네가 이 수한무라고 하는 그런 라쿠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수한무의 핵심은 이 어렵고 긴 이름을 빠르게 부르는 게 재미의 한 요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척척밥사, 김박사, 이거를 빠르게 하면서 이제 재미를 주는 건데, 근데 나가세 안나 성우가 이거를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이게 일단 사람들한테 놀라움이나 재미를 주려면은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그거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빠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빠르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속도나 초당 나오는 음절 수를 보면은 거의 아웃사이더의 네. 외톨이 네. 그 후반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솔직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카네가 막 김수한 거북이가 두루미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와, 아카네 진짜 잘한다, 막 진짜 연습 많이 했구나, 막
진짜 너가 우승할 수 있다. 야, 이런 거를 솔직히 들려만 줘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스피드 웨건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 수환물을 한다고? 그런 허접한 이야기로 너가 할 수 있겠어? 우와 너무 잘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호들갑 떠는 거에 이제 그 성우의 연기가 배경 음악처럼 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묻히는 감이 있지 않았나. 네, 저도 이 5화까지 보면서 호들갑적인 연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애니 자체가. 이게 클라이맥스 때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 1화 끝에 아칸의 아버님이 네. 연기를 했을 때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잖아요. 엄청 맞죠. 긴장감 있게 잘 표현을 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또 이게 너무 지속되면 관객들이 살짝 피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연출이 있는데 아칸의 이야기가 많이 쓰는 연출 중 하나가 그 빛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옆이 이렇게 검해지는 그게 눈만 이렇게 빛 약간 역전재판 네, 살짝 그런 느낌으로 네. 하는 연출을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놓고 하는 연출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 캐릭터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각을 잡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약간 캐릭터가 어딜 째려볼 때 네. 째려보는 눈빛만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빛까지 존재하지 않는 빛이죠. 네. 그게 연출로 만들어낸 빛이니까 그런 거를 씌우면서 더 이미 집중돼 있는 파트에 더 집중을 주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소년 만화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강조를 엄청 많이 하는 연출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게 또 많이 묻어났을 수도 있지 않나. 쇼와 겐로쿠 라쿠고 심중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라쿠고를 보여줄 때 되게 간소하게 연출을 하거든요. 네. 딱히 이 아칸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뭐 호빵이 나오다던가 그쵸. 중간에 뱀이 이렇게 나오다던가 아니면 뭐 라쿠고에 색이 있다고 해서 화면이 핑크색으로 변하던가 그런 연출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캐릭터들이 라쿠고를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컷도 컷이지만 컷을 하긴 하거든요. 캐릭터들이 바뀔 때 네. 연기하는 캐릭터가 바뀔 때 컷을 하긴 하는데 이 성우의 연기랑 포스랑 분위기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 이런 거에서 이 캐릭터가 진짜 라쿠고를 잘하고 있구나가 몰입력 있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칸의 이야기는 되게 대놓고 네. 좀 그렇게 한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만큼 표현도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핑크색으로 번지는 그런 연출이거나 네. 아니면 뭐 관객들의 반응 같은 경우도 좀 나이 드신 분이 네. 고연령자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바뀌는 그런 시도들을 그래도 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점프 소년 만화의 연출 문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재밌게 보진 않을까요? 연기가 조금 묻히는 건 아쉽긴 해도. 네. 네, 사실 저도 뭐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연출이 없었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평평해졌을 것 같긴 해요. 네. 좀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거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작품성과 어떤 상품성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저울질을 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황금 밸런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화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타카하시 리에님이 연기하신 이 성우 캐릭터가 있죠. 이제 성우 캐릭터가 자기 연기력을 검증받고 싶어서 라쿠고에 도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많이 묻힌 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우를 연기하는. 네,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성우의 차력쇼죠. 성우의 차력쇼 측면에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성우의 연기 말고도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스피치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좋은 스피치가 뭔지,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근데 이 아칸의 이야기가 비록 그 라쿠고에 관한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라쿠고가 결국에는 이 좋은 스피치의 본질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라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듣는 사람을 배려해라. 그리고 듣는 사람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라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듣는 사람이 노년층이면은 말하는 템포를 좀 더 느리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젊은 층이다 하면은 이 어려운 고전의 용어들을 좀 더 현대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라라는 이 스피치의 본질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나 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발표에 별로 자신이 없다, 또는 이 발표를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아칸의 이야기를 한번 쭉 정주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더 이 발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게, 이 얘기해주신 뭐 발성이나 스타일 이런 게 바뀔 때마다 반응을 되게 잘 보여줘요. 네. 약간 어떤 식으로 관객들이 이걸 받아들이는지 네. 이런 걸 되게 뚜렷하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되게 공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애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할 얘기 있으신지?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클로징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저리 떠든 지도 어느덧 25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재밌게 들었어요. 네, 아무튼 네, 다들 저희가 새로 준비한 그래서 애니 박사는 라디오를 켰다, 이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이 댓글이나 좋아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짠 코너 제목이지만 또 더 나은 제목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제목 구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커뮤니티 댓글이나 또 이 영상에 댓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달아주시면은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닝이나 이 영상 중간중간에 이 구독자 1만 명 영상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사실 곧 2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영상이 올라갔을 땐 이미 2만 명을 돌파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2만 명 기념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이벤트나 특집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 팟캐스트가 특집 영상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고요. 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더 좋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아칸의 이야기에 대한 썰들에 공감하셨거나 혹은 나는 좀 다르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화에서도 이 각 잡힌 분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찐득한 서브컬처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추천하는 애니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기회해볼 만한 애니 추천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애니 박사는 라디오를 켰다의 앙디 에디였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